안녕하세요. 밤새밤스 클리닉 윤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이텔러 콜라겐 필러 중에 콜라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보마케에서도 이제 콜라주를 강의를 했었고, 이제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오늘 웨비날에서 조금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콜라겐 필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기존에 나왔던 다른 콜라겐 필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질문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주버네이션에서 요새 많이 쓰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필러나 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PDLLA, PLLA가 엄청나게 나오고 요새 엑소좀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콜라겐 필러죠. 에이텔로 콜라겐 필러. 잘 아시다시피 그 콜라겐 필러 자체가 예전에 있었죠. 이게 원래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던 제품이긴 한데 이 콜라겐 필러의 문제가 결국은 항원성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효과는 되게 짧고,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콜라겐 필러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생기면서 사용을 안 하게 됐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에이테클로 콜라겐 중에서 콜라겐 어떤가를 봤을 때 보면은 이 기존에 제가 이제 다른 콜라겐 필러들 그 예전에 나왔던 콜라겐 필러나 아니면 에이텔로 콜라겐을 사용하실 때 그 효과의 지속성이나 효과를 봤을 때 결과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래 가고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도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에이텔러 콜라겐이기 때문에 안티제네시티가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거나 이제 염증 반응 유발하는 확률이 굉장히 최소화가 됐습니다. 거의 지금 뭐 쓴 환자들 중에서 그 부작용이 생겼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시고서 부작용이라고 저한테 이제 케이스를 이제 전달해 주신 케이스들인데, 그거는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오류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텔로 콜라겐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콜라겐 파이버가 있으면은 이게 터미널에 텔로펩타이드 N 터미널과 C 터미널이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렇게 풀어져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이게 있으면 텔로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콜라겐. 근데 이게 항원성을 갖기 때문에 항원성을 갖는 텔로펩타이드를 끊어낸 거죠.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 그 구조는 스트럭처는 유지를 하면서 바깥쪽에 너풀거리는 이제 텔로펩타이드를 제거를 해서 에이텔로 콜라겐을 만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이텔로 콜라겐 필러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에이텔로 콜라겐을 만들고 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염침전법이나 솔트 프레시피테이션 방법이 있고, 히트 인듀스드 프레시피테이션, 그 중성화 가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솔트 프레시피테이션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NaCl 소금 700m몰 정도의 굉장히 우리 고농도의 이제 그 소금물에다가 이 콜라겐을 펩신에 의해서 이제 분해를 시켜서 이제 거기에 얻어낸 추출물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이텔로 콜라겐을 만들어 갖고 이제 정제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 침전을 시킬 때 이제 염을 이용해서 침전을 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콜라겐의 변성이 많이 되는 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주파를 쓰거나 이렇게 쓸 때 콜라겐의 트리플 헬릭스 스트럭처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 풀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무뎌졌던 게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덴스하게 바뀌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우리가 조직을 재생시키고 탄력을 주게 되는, 그렇게 이제 EBD를 이용한 방법인데, 그게 열에 의해서 이제 변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헬릭스 구조가. 그래서 그 풀어지는 게 최소화돼 있으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좀 롱지비티, 이 콜라겐의 효과가 좀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끊어져 있는 것보다는 긴 파이버 자체가 어느 정도 남아져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트리플 헬릭스 구조의 이 피브릴들이 뭐 뭉쳐갖고 파이버를 형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즉 붉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면 지속 시간도 오래 가고 항원성도 떨어지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그런 종류의 이 영침전법에 의한 콜라겐이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침전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에이틸로 콜라겐 콜라겐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항원성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갈락토즈나 갈락토즈, 글루코즈 이런 것들이 이 파이버의 바깥쪽에 안티제니스티를 유발하는 이제 그 인자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파이버, 피브린들이 굉장히 많으면 얘가 바깥쪽에 노출된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이렇게 큰 덩어리에 노출된 것보다 파이버들이 많아서 노출됐을 때는 이게 더 많은 양, N수가 많아진다고 보셔야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원성이 오히려 높아져 갖고 이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인플라메이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변상이 오거나 히트, 특히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변성이 되게 됐을 때에 변성이 되게 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 헬릭스 구조가 깨져갖고 이 그 안에 있는 그 피브릴들이 다 분해가 돼서 콜라겐들이 다 흩어져 갖고 그냥 콜라겐들이 아주 파인하게 이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게 조각조각 분해가 된 젤라티니제이션 결과를 이제 효과, 이제 젤라틴이 젤 형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니까 다 이제 끊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펩타이드 조각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많은 양의 그냥 끊어져 있는 펩타이드 조각만 있으면 결국 항원성이나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위험성은 올라가면서 실제로 얘가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작은 조각이기 때문에 빨리 분해가 돼서 흡수를 우리가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직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그 효과가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긴 효과를 위해서는 이런 열, 그 다음에 화학적, 그 다음에 잘라져서 이제 콜라겐이 이제 아주 이제 가느다란 섬유로 바뀌고 젤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없었을 때가 오히려 이제 좋은 콜라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죠? MMP2가 콜라겐에 작용을 하면 콜라겐에지죠,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젤라틴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게, MMP9에 의해서, 젤라틴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면 이렇게 펩타이드 조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풀어지게 되면 얘는 이제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이런 내용은 원래 잘 안 읽거든요.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이게 이제 그 광학현미경으로 콜라주하고 타사 이제 콜라겐 제품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 파이버들을 광학현미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명확하게 붉은 섬유들을 볼 수가 있지만은 다른 콜라겐에서는 투명하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어갖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단위에서도 더 아래쪽 단위, 뭐 나노 단위까지도 내려간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파티클로 잘라져 있는 거 아닌가가 의심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광학현미경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염색을 해서 봤을 때도 보시면은 그럼 염색을 했을 때 파이버가 남아 있으면 이게 붉은 빛으로 이제 파이버들이 쭉 이렇게 염색된 것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붉은기가 살짝 있으면서 약간 보랏빛을 띠는 정도가 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콜라겐 파이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피브릴도 중요하지만 피브릴보다는 이렇게 덩어리, 그래갖고 콜라겐 파이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 파이버의 이제 직경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3 이상의 그 직경을 갖고 있는데 0.3 이상의 0.3 마이크로 이상의 직경을 갖는 파이버 여기서 이제 광학현미에서 측정을 해보면 0.8에서 0.1.5 마이크로 이상이 되는 콜라겐 파이버들을 우리가 직접 이제 광학현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굵은 콜라겐 파이버들이 그렇지만 인젝터블한 우리가 인트라더말 인젝션도 가능하고 서브더말 인젝션이 가능한 상태의 콜라겐 파이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컬처 베이지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컬처 베이지 코팅하는데 여기는 파이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보이게 되는 거고 파이버가 이제 콜라겐은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셀이 얼마나 그 콜라겐 주변으로 부착이 되느냐를 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그냥 그 에이텔로코라겐 타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셀들이 굉장히 많이 그 근처로 와서 이제 어드헤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셀 프롤리퍼레이션 바이벌이 움직여서 그쪽에 가갖고 세포를 이제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배양되는 게 봤더니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서 세포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세포 재생이나 조직을 이제 그 생존력을 높이는데 더 큰 역할을 상대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콜라주를 이제 한 50도 이상이 되는 온수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넣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야, 보여주지 말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약간 이게 지금 렉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용량이 커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팁이 한쪽에 붙여 있어가지고 그래? 이거 하나를 응. 원래 있던 거를 이쪽 오른쪽에 꽂고 응. 이쪽 왼쪽에는 새 거를 꽂고 꽂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켜서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섞었지 않나요?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이건 새 거. 새 거. 지금 이게 용량이 커서 그런지 렉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콜라주를 이제 이 한 60도, 70도 정도 되는 온수에다가 담그고 난 다음에 열에 의해서 이제 변성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용량이 딸리는지 안 나오면 이게 집어넣고 나면 이게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투명하게.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콜라주는 하얀색이지만은 그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에틸로 콜라겐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약간 뿌옇거나 약간 뿌옇거나 아니면 투명한 색깔에 가까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걔들 다 풀어진 거 아닌가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투머센트를 앞 질문 중에 뒤에 나온 거라서 이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보통 섞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콜라겐을 인트라더말로 인젝션하는 방법도 있고, 1대1, 1대2로 희석하는 방법도 있고, 1대5, 1대6으로 희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희석하는 방법에서 보통 섞는 게 non-cross linked HA를 섞어서 희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마셀라인을 섞어서 희석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인젝션 할 때 통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늘이 들어갔을 때 통증도 있지만은 약물이 들어가면서 조직을 이렇게 벌릴 때 이제 그 다이섹션이 될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되는데 특히 몰리큘러 웨이트가 큰 것들이 들어갈 때 통증이 심해요. 근데 얘는 이제 파이버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통증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인트라더말로 인젝션을 해보신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너무 아프다. 이거 너무 아파갖고 환자한테 시술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튜머슨트를 이제 제가 원래 이 튜머슨트는 뭐에 쓰는 거냐면 실리프팅을 할 때 쓰는 튜머슨트예요. 식염수 50cc하고 2% 리도케인 20cc하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5cc, 에피네프린 1cc를 섞어갖고 믹스를 해놓은 다음에 저는 요걸 하루에 이거 미리 만들어 놓고 쭉 쓰다가 떨어지면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날 썼으면 이제 다음 날은 그 남은 거를 쓰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투메슨트를 섞었더니 통증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이제 부스터들을 인젝션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덜 아픈 효과를 얘가 얻어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튜머스트를 쓰고 시술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섞는 방법이죠. 이 섞는 방법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동영상들이 이게 굉장히 내기 걸려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방법은 이제 콜라주 1cc에다가 10cc 주사기 두 개를 준비를 하고 커넥터, 그다음 2, 3, 4니드로 저는 주로 인젝션을 하고 이제 덜어서 쓸 때는 왁시리지에다가 옮겨서 담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메슨트를 만들어서 옮겨서 담아갖고 하는데요. 그 슬라이드가 넘어가지도 않네.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일루션 하는 방법이나 이거는 뭐 회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일루션 하시는 방법을 보시고 지금 이건 맨 처음에 만들었던 다일루션 방법이기 때문에 투메슨트를 희석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메슨트를 만드셔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희석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다일루션을 할 때 1cc짜리 콜라주를 그냥 다일루션 없이 쓸 때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인젝션 뎁스는 서브더말 레이어에 쓰셔도 충분합니다. 뭐 아주 깊이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서브더말이나 조금 더 이제 미드, 딥, 서브큐테니스 레이어나 딥 서브큐테니스 레이어 다 쓸 수가 있고요. 캐뉼라 쓸 때 이제 뭐 볼루스를 막 주고 싶으신 분들은 25게이지 쓰는데 저는 보통 이제 27게이지 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25게이지 쓰셔도 되고요. 저같이 이제 눈물고랑이나 이제 리드칩 그루브 이런 데를 이제 개선시키려고 할 때는 저는 27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에 프론트 라인인데 그루브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약간 꺼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액을 그냥 씁니다. 1cc 그냥 쓰고 이 프론트 라인이 굉장히 깊죠. 이런데도 인젝션을 하면 이제 굉장히 잘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HA 필러의 장점은 점탄성이에요. 점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양을 잘 유지한다가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은 원장님들이 그것을 사용하였을 때 이게 조금 이제 제대로 인젝션이 안 이루어지면 너무 볼륨이 크고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도 생기고 약간 뚱뚱한 모양도 만들게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넣으면 굉장히 몰딩이 잘 돼요. 플랫하게. 이게 플라스티시티가 굉장히 좋아서 플랫하게 만들어 놓게 되고 플랫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구부러지면은 다시 콜라겐은 자기가 재생을 못 시키니까 보tulinum 톡신을 미감 톡신을 이제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요즘 또 시도해 보는 것은 내추럴하게 콧등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콧등 주름 같은 데다가도 이제 이 콜라주를 넣으면서 이제 스캐폴드나 아니면 와이퍼 같은 PDO 실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게 내소주가 그루브 같은 경우에도 깊은데 여기가 이제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볼륨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너무 이제 밑에서 이제 잡아당기는 어드헤전이 심해갖고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 이제 빵빵한데 오히려 볼은 더 깊어 보이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소주갈 폴드나 이런 데에 원액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시게 됐을 때에 되게 쉽네. 근데 이렇게 쉬운데 이게 효과가 얼마가 갈까? 이 문제죠. 근데 효과 문제는 보통 제가 인젝션을 해보면 한 달 정도면은 한 반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 유지되는 양이 내 콜라겐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유지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그 형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조금씩 이제 빠져 내려가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손등에다가 이제 콜라주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넣어서 지금 1월 달에 넣고 봤는데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안 보이겠지만 이 손등에 콜라겐 는자들이 약간 통통하게 약간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소라벨 딥그루브가 있는데 HA 필러하고 컴바인 할 수도 있겠죠. 깊은 이제 딥 레이어는 HA를 써서 이제 올려줬지만 선을 개선시키고 싶을 때 HA를 썼을 때 약간 이제 이게 라인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 팔자주름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플라스티가 좋고 조직 재생, 자기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콜라주 같은 콜라겐 필러를 컨비네이션 했을 때 이제 효과가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싱을 하는 방법인데
넌크로스 링크도 섞지만 요새 이제 튜머스 솔루션만 섞어요. 그래서 1대2로 섞거나 1대1로 섞어서 그건 이제 사람마다 틀리는데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1대2로 섞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통 어디냐면 눈가의 크로핏이나 뭐 프론탈 라인도 굉장히 선이 조금 완만하게 얕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라블레 프론라인도 깊지 않은 사람들은 또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콧등에 있는 선주름도. 근데 그럼 이거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니드를 이용해서, 234 니드를 이용해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234 니드로 하면 이거 결절 생기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정도 1대2로 희석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문제는 결절이 생길 수 있는 볼륨을 너무 많이 줬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줄 때 아주 소량을 선 높이만 살짝 올라오는 정도로 한 땀 한 땀 넣으시게 되면은 그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뭉텅뭉텅 많은 양이 들어가면 그거는 저 처음에 결절을 만드는 그 가장 안 좋은 테크닉이 되기 때문에 선이나 이런 데는 소량을 조금씩 조금씩 넣으시면서 선을 따서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리니어 스레드로 이렇게 인젝션을 하시게 됐을 때에 리니어 스레드 방식으로도 이제 그쪽이 이제 잘 올라오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트라더말 넣으셨을 때는 항상 몰딩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라스티시티가 좋기 때문에 꾹꾹꾹꾹 눌러서 꺼지를 대고 꾹꾹꾹 누르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꾹꾹꾹 누르면은 바로 그냥 플랫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선이 좋아진 게 보이고 올라와 있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지켜보시면 되죠. 선이 좋아지시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팔자주름에도 이제 선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꽤 많죠. 나이가 드셨는데 이게 코블스톤인데 코블스톤에 보tulium 톡신을 해도 이 선이 자글자글하게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턱에 입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볼륨이 필요한데 주베르골 이때 주베르 볼륨 많이 썼죠. 주베르 볼륨도 효과가 좋은데 처음에 약간 초기에 볼륨 효과를 조금 더 얻는 방법으로는 이게 콜라겐 필러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대2나 1대1로 희석을 해서 서브 더말로 이제 캐뉼라를 이용해서 27게이지 캐뉼라를 이용하시면은 쉽게 인젝션이 되고 선주름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크직 중에 깊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인프라오프탈 그 링클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27게이지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제 인젝션을 하시게 되면 지속 시간이 보통 한 3개월 이상 가는 이제 결과들을 지금 얻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이제 방법이 된다고 하고 이게 서브자이고마 디프레션이나 할로우치기 있었을 때 HA 필러를 넣어도 이게 애매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드헤전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다일루션을 1대1 정도나 1대2 정도 이제 피부 두께를 보고 이제 하셔갖고 피부가 두꺼우면 1대1, 피부가 얇으면 1대2 정도로 희석을 하는 것을 깔아주신 다음에 꾹꾹꾹꾹꾹 몰딩을 살짝만 해서 라인만 만들어 주시면 그 모양이 꽤 괜찮아요. 근데 그 모양이 일단 식염수가 들어가거나 튜버시티가 들어갈 때 거기서 일단 반은 없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초기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게 유지가 되다가 콜라겐 대체가 되면서 조금씩 빠졌다가 조금 나아진 상태로 유지가 될 때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시술을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환자의 이제 얼굴 상태를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고 손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꺼져 있는 경우에 HA 필러를 이용했을 때 약간 부한 느낌이 없어요. 얘는 그냥 인젝션 하게 되면 아 그냥 손등이 그냥 젊어진 것 같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손등에 주름 있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볼이 깊은 사람들은 3번 그레이드 3나 그레이드 4 정도 되면은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권하는 분들은 그레이드 1이나 2 정도. 아, 주름이 좀 있는데 아주 볼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콜라주 같은 것들을 이제 1대2 정도, 1대1 정도로 희석을 해서 보통 손등 하나에 1대1이나 1대2로 희석을 하면은 하나 갖고 한 손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2개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트라더말 인젝션인데 이제 투메슨트 솔루션을 아까 말씀드렸던 투메슨트 솔루션 5cc나 6cc를 콜라주 1cc하고 희석을 해서 쓰는데 이때는 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인젝터를 좀 권하진 않아요. 처음에 인젝터를 써봤는데 로스율이 너무 많아서
로스된 게 반이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희석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아무래도 그 바늘이 얇은 바늘, 30게이지 바늘을 통과할 때 기계로 밀어주면은 이게 정확하게 쭉 나와줘야 되는데 이 물처럼 쭉 나와주질 않고 힘이 나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쑥 빠진 다음에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2, 3, 4님들로 매뉴얼 테크닉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유용하죠. 이게 파인 링클이나 그 큰 모공, 스킨 텍스처를 개선시키고자 할 때나 목의 선주름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용하기가 되게 좋고 아트로픽 스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 군데군데 조금 이제 들어올라온 데들이 있다. 특히 롤링 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인젝션 하면은 뿌 하고 올라와요. 뿌 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시간 지나면 가라앉겠죠. 근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좋아진 거 보고 다시 리피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조직이 단단하고, 이제 그 약간 디프레션이 심한 경우, 아트로피가 심한 경우에는 1대6, 1대5가 아니라 1대1, 1대2를 섞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캐뉼라를 이용해서 할 때는 펜 테크닉을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엣지를 가끔 이제 사용을 합니다. 보통 27게이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캐뉼라는. 그 다음에 인트라 더마 스킨 부스터로 사용할 때 2, 3, 4 니들을 이제 같이 많이 사용하는데 요새는 2, 3, 5도 나왔어요. 35게이지도 나와갖고 35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 없이 환자가 바늘 찌를 땐 거의 아프지 않고 그냥 약 들어갈 때 이제 조금 아픈데 이런 게 마취 크림만 바르고 해도 굉장히 탈러러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매뉴얼로 조금씩 이제 인젝션을 해주지만 굉장히 작은 양을 넣어줘요. 그래서 작은 양을 조금씩 계속 넣어주다 보면 그게 전체 얼굴을 커버하는데 보통 이제 에이텔러 콜라겐 1cc 갖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눈 주변 하면 끝이죠. 아니 이마 하면은 조금 모자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광대 쪽하고는 또 끝나고 근데 풀 페이스를 하나 갖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텔러 콜라겐 중에 콜라주를 희석을 해서 하게 되면 효과는 좀 더 좋은데 ECC 하나를 이런 식으로 투명스하고 희석을 해서 풀페이스로 리주버네이션 시켰을 때의 결과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죠.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이제 시술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방울씩 넣어주는데 이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촘촘하게 넣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그이 긴장선이 있죠. 눈가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릴렉트 스킨 텐션 라인이 있는데 이 긴장선을 따라서 주름이 대부분 생기죠. 표정 근육과도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 긴장선을 따라서도. 그래서 이 릴렉스 스킨 텐션 라인에 주름이 보이면 일단은 거기는 무조건 주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를 주사하시고 난 다음에 풀 페이스는 그냥 촘촘히 계속 풀 레이어, 이제 인트라더말 레이어에다가 계속 촘촘하게 한 0.5mm, 아니 5mm, 5mm, 3mm에서 5m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주사를 놔주신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시술하는 영상인데 이것도 똑같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용량이 너무 커서요. 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분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이 날짜를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를 봤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 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텍스처나 스킨 톤 뭐 당연히 그러죠. 우리가 부스터를 썼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처럼 스킨 톤도 좋아지고 잔주름도 많이 좋아지고 모공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간 거친 부분, 근데 건조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돼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엠버가 생기죠. 이렇게 촘촘하게 엠버가 쭉 생기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스스로 이렇게 퍼져주죠. 퍼져주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모양이 되는데 이때 LDM이나 이런 거 갖고 이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빨리 퍼지게 되죠. 빨리 이제 마사지하고 나서 이제 퍼지게 된 상태에서 경과를 이렇게 봤더니 다음에 팔로업해서 왔는데 여기서 보신 거 한 2주 정도 됐을 때의 스킨 텍스처나 이 약간 샤이니하죠. 스킨이 샤이니하면서 눈가 주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얻었을 때에 처음에는 이제 넌크로스 링크드 HL을 섞었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투명센터를 쓰기 때문에 마취 크림 바르고 했을 때에 그런 통증에 대한 것은 무시하셔도 될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촘촘하게 하나 갖고 이제 사용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장점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론탈 프론라인이 굉장히 깊죠. 깊은데 여기다가는 1대2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은 상태에서 경과를 봤더니 약간의 볼륨 효과가 이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선 골이 흐려지고 있죠. 골이 굉장히 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골이 이제 흐려지는 부분이 이제 보이고 있고 눈가나 이 볼 쪽에 이제 상태들도 굉장히 이제 점점점 더 나아진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글라뷸라 프론 라인 있고 이마 쪽에 선주름들이 있는데 이마 쪽에 선주름들이나 그 미간 주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저명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2주 됐는데 좋아져 있고 시간이 더 지나서 왔는데도 오히려 더 좋아져 있죠. 선주름들이. 그리고 피부 톤이나 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고 뭐 결과들은 항상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럼 주관적으로 당신이 느끼는 결과는 어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스킨톤이 굉장히 빨리 좋아졌다. 건조함도 사라졌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이 잘 먹더라, 이게. 그럼 왜 텍스처가 좋아져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눈물고랑에는 1대2로 이제 넣어주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 1대1로 넣어줬을 때, 눈물고랑도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많이 개선이 됐다. 뭐 입가 손주름도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웃긴 말씀하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은 탄력이 없으면 이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 이쪽에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자국 생기고 선이 생기죠. 눌려 있는. 나 그게 안 생기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엠보가 가는데 엠보를 없애는 방법을 이제 찾아냈죠. 그래서 작은 양을 조금씩 촘촘하게 넣었을 때는 엠보가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다 사라지고 그때 뭐 LDM이나 이런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직후에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상승작용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엠보를 빨리 없애는 그래서 지금 시술 받는 분들 제가 나갈 때 보시면은 받고 나신 다음에 그냥 바늘 자국 정도가 살짝 보이는 정도지 엠보가 막 있어서 우두두들해 보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희석하면서 이제 인젝션하는 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 약간 환자분들 중에서 열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굴이 후끈후끈하다. 특히 이제 얼굴에 피부염이 있다는 분들이나 이제 또 알러지가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약간 붉은기도 좀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런 컴플레인이 없고요. 가끔 이제 눈가나 이런 데 같이 예민한 자리가 약간 붉거나 아니면은 거기가 좀 간질간질하다. 약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을 안 쓰고 그냥 지켜봐도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그냥 한 2, 3일 더 지켜보세요 하면 2, 3일 지나고 다음 주에 왔을 때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다 그냥 뭐 원장님 말씀대로 사라지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노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알러직 리액션이나. 근데 알러직 리액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얘가 그 알러지를 줄이기 위해서 콜라겐에서 텔로 콜라겐에서 에이텔로 콜라겐으로 이제 전환이 된 점. 그 다음에 콜라겐의 다른 부작용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조각이 났다던가 아니면 갈락토스 글루코스나 아니면 갈락토스 이런 성분들이 그 사람이 그 다당류들이 거기서 이제 항원성을 유지하는데 많이 표출이 될 수 있게 이제 많은 조각들이 있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가 있지만 얘는 뭐 앞에서 이제 사진을 보셨겠지만은 광학현미경에서도 보일 정도로 뭐 한 뭐 0.8에서 1.5 정도 되는 파이버들이 이제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파이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항원성이 굉장히 낮아져서 아직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알러지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은 없었고요. 노들은 제가 솔직히 이제 회사 측으로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노드를 형성할 때의 테크닉을 보면 항상 바늘을 이용했을 때, 그것도 희석을 안 하고 바늘을 이용했을 때, 두 번째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었을 때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뒤에 이제
질문이 오긴 했는데, 일단 이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을 열 처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풀어져요. 그래서 환자가 몽골몽골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다음날 오라고 해서 고주파를 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주, 2주, 3주 오지 않고 막 시간이 경과돼서 오시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벌써 조직 반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콜라겐, 넣어놓은 콜라주가 그냥 이 고주파나 이런 걸로 없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트리암시놀로는 1대 10,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1대 16을 희석을 하셔갖고 그것을 이 노들의 중심에다가 인젝션을 하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그 결제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냥 그 대충 뭐 HA 필러 녹이듯이 언저리에다가 그 트리암시놀로 인젝션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피부 꺼짐이 생기고 더 나빠지죠. 당연히 그 코 안쪽에다가 중심에다가 넣게 되면 바늘이 들어갈 때 약간 단단한 뭔가에 걸리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늘 끝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인젝션 하면 약간 어려워요. 들어갈 때.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하는 게 맞죠.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약이 쭉 들어가서 거기가 약간 이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제 주입을 중단을 한 다음에 이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열 전도가 그쪽으로 잘 되죠. 그래서 고주파를 그 다음에 이제 해주게 되면 좀 더 이제 빨리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 고주파를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을 전 학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RF를 안 하고 그냥 LDM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DM을 사용하면서 풀어주게 되고 RF를 했더니 엠보가 빨리 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이 열 효과 때문에 이제 그 콜라겐에 의한 효과가 빨리 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RF 머신은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대신 열이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직 재생을 자극하는 MMP나 MMP2나 MMP9이 LDM을 사용하게 되면 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희석 프로테인이 또 증가가 되면서 조직 재생을 이제 더 유발을 하고 또 얘가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노리면서 엠보도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거는 LDM과 같은 울트라사운드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처음에는 조직 반응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열감이 생기거나 약간 붉은기가 생기거나 약간 화끈거림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처음에 주사하고 2, 3일 동안은 너무 건조하고 땡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하루에 2.5리터 이상을 드시라고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죠. 물을 많이 먹고 건조한 거를 이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보습제를 사용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는데 시술 횟수나 용량, 시술 간격은 용량은 인트라더말인 경우는 희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 갖고 희석을 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절병에서 시술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병원에 들어오는 사입가가 88,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88,000원이면 보통 우리가 원가가 2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0%가 안 넘어가려면 5배를 붙여 58, 40, 44만 원 이상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55만 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이제 더 쓰게 되면 목까지 같이 하면 44만 원으로 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회 시술을 하고 나서 2차 시술을 하실 때 보통 이제 부스터처럼 시너지를 올리려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간격을 넓혀 나가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괜찮으면 또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티켓팅은 잘 안 합니다. 티켓팅을 안 하는 이유는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면 다시 와야 돼요. 환자가 그 맛을 들이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티켓팅을 안 하고 오시면 하시라고 예약만 잡아드리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볼륨 효과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HA 필러의 볼륨화이징 효과와 PDLLA나 PLLA 볼륨 효과의 중간 정도가 이제 일단 콜라겐 필러고 나중에는 그 볼륨 효과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재주입을 할 시기가 온 거고요. 효과는 바로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엠보가 없어진 다음에 잔주름들 없어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블링블링해지면서 피부 결도 굉장히 좋아지고 처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시술을 한 다음에. 근데 각질이 벗겨지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조함 때문에 이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살짝 생겼다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보습제 같은 거 아니면 재생크림 같은 거 이제 자주 바르시도록 얘기를 하고요. 통증 심한 거 없애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메슨트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결절은 작은 양 그리고 피부가 얇으면 희석을 더하고 또 피부가 두껍다? 그럼 희석을 덜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환자의 그 의존을 해서 이제 희석량을 결정할 수가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지금 하는 희석법 1대5나 1대6을 희석을 해서 인트라더말로 인젝을 할 때 양을 줄이시게 되면 결절을 만드는 효과가 부작용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 돼지 콜라겐 제품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텔로 콜라겐이죠. 그래서 지금 에이텔로 콜라겐들은 이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네티젠은 제가 타사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요. 콜라주의 탁도에서 불순물이 섞이면 탁해진다는데 이건 불순물이 아니라 콜라겐 파이버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콜라겐 파이버가 없이 이 브로큰 펩타이드면 이제 브로큰 콜라겐이라서 이제 이 펩타이드 조각이 있다 그러면 점점 더 투명해진다고 보시는 게 맞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얇은 스킨 했을 때 누드리스가 적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얇은 피부에 인트라더말로 볼륨아이징을 해버리면 그 노들이 생겨요. 그리고 만져지고 그냥 얇은 피부는 그냥 봤을 때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희석을 확실히 얇은 때는 1대5가 아니라 1대6으로 희석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서 한 번 인젝션 할 때의 양은 더 줄이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촘촘하게 인젝션 하시는 게 맞고 콜라겐이 피부에 들어서 지속 시간을 가지는 콜라겐은 내추럴 폴리머예요. 얘도 어쨌든 조직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이런 것들을 인플라메이터리 셀들을 끌어와서 결국은 조직 재생을 시키고 그러는 동안에 얘는 분해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볼루스로 어느 정도 인젝션이 되면 볼루스로 진행된 건 제가 아까 손등에 넣었을 때의 여태까지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거 봐서는 한, 한두 달 지나면은 한 60% 정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반? 50%, 60% 정도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지가 쭉 되면서 여기 약간 뗀뗀하게 계속 유지가 돼서 그거는 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대체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만든 콜라겐 그 다음에 기존에 넣었던 콜라겐도 흡수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 없어지다 보면 볼륨은 조금씩 감소가 되지만 텍스처는 그래도 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지금도 약간 볼륨화진 효과가 아직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언제까지 남아있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은 최소한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볼륨 효과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볼륨 효과 그러면 얼마나 가냐? 두세 달 정도라고 하면 러프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콜라주가 노화 치료에서 다른 제품보다 가장 효과를 보이는 이게 질문 요거를 못 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노화치에 가장 효과를 보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트라더말 인젝션을 했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양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듬성듬성 인젝션 하는 거하고 아주 촘촘하게 그거를 다 메워줬을 때 하고 그러면 니들링 효과와 그 다음에 이런 콜라겐의 부스팅 효과가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만드는 거 아닌가. 결국은 조직 재생하는 과정은 다 이제 대동소이한 과정을 거치는 거지만 그런 두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이 이제 콜라주에서 항노화 치료를 할 때 특히 더말 리주버네이션 효과에서 조금 더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DM은 실제도 파괴된 부작용이 없는지 LDM은 제가 봤을 때 열이 안 나요. 열이 나봐야 뭐 미지근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온도는 한 20도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에서 뭐 30도 사이 돼봐야. 근데 콜라겐이 어느 정도 변성이 되기 시작하려면 3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LDM 초음파로는
파괴되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희석 배열들의 필러로 이거 말씀드렸죠. 그 1cc 그냥 그 콜라주 자체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컬트라랑은 솔직히 이제 다른 성상이기 때문에 약간 틀리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차 시술, 3차 시술을 할 때 이제 PLLA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이브로티 체인지가 심하죠. 그래서 2차 시술할 때 같은 레이어의 캐뉼라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근데 얘는 다시 이제 주입을 할 때의 저항이 약간 이제 미니멀하게 드르르륵 뭔가 걸리는 듯한 정도의 느낌으로 저희가 인젝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시술, 2차, 3차, 4차 시술했을 때의 이 반복성에 있어서는 이제 콜라주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엠보 지속증 알러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이제 저희 뭐 대미래가 또 이제 야심차게 또 올 가을에 인터내셔널 학회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ASLS 서울이라고 해서 2024년 AT 센터에서 9월 27일과 27일, 29일까지 그래서 카데바 워크샵, 라이브 아카데미, 그다음 메인 컨퍼런스 이렇게 3일을 준비했으니까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제학술대회로 8월 달에 또 방콕에서 ASLS도 하고 그다음에 자카르타에서 ASLS 자카르타 아이캡이라 그래서 이제 또 10월 26, 27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해외 한번 나들이 한번 학회 외국 학회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또 한번 참석하셔서 좋은 경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가 아쉽게도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렉이 걸려서 이제 잘 안 됐던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 볼륨을, 이 용량을 줄여서 이제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목요일 날 저희 병원에서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를 해드립니다. 라이브를 이제 직접 보여드리니까 이때 제가 희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젝션하는 방법, 그 어떤 방법, 어떤 레이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라이브 세미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참석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애매했던 시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를 좀 높이면서 또 좀 새로운 시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 지금 점심 식사도 못하고 전부 이렇게 강의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몇 분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보여. 인트라더말과 서브더말은 인디케이션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루브가 이제 대표적인 게 티어트로프가 있고 눈가에 클로우핏이 있는데 그루브가 있죠. 그루브가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꺼져 있다. 이렇게 꺼져 있으면은 이 꺼져 있는 데는 볼륨을 좀 주셔야 돼요. 근데 볼륨을 줄 때 이 니드를 이용해서 이제 필러처럼 인젝션을 하셔도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솔직히 이제 위험 부담을 원장님들이 경험이 없을 때 위험 부담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27게이지 캐뉼라나 25게이지 캐뉼라를 이용해서 필러 넣듯이 이제 서브 더말로 인젝션을 이제 하시게 되면 진짜 잘 올라왔는데 몰딩이 꾹꾹 살짝 눌러주면 몰딩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볼륨 반증 효과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을 보고 환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 인트라더말은 아까 똑같은 페리오 오비탈 에어리어인데 클로핏 같은 경우는 선이 있죠. 이 크리스가 있는 경우에는 밑에 서브더말로 넣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
더미스에다가 인젝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촘촘히 작은 파퓨를 만들어주죠. 파퓨를 만든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몰딩을 꾹꾹꾹꾹 눌러갖고 몰딩을 해서 경과를 보시면 선이 어느 정도 싹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 정도까지 몰딩을 해놓고, 한 번에 선이 좋아졌네? 그리고 환자한테 거울을 보고 선 좋아졌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엠버가 없이 그렇게 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고 하시면은 노들도 안 생기면서 버미스의 크리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이제 조금 깊게 그루브가 있고,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볼륨이 좀 디프레션에 있어서 볼륨을 좀 줘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캐뉼라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죠. 다른 질문이 또, 네. 질문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도 못 하실 텐데 빨리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또 오늘 오후 또 즐겁게 진료하시면서 환자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